안녕하세요. 쇼턴입니다. D-12일 사무관리론 진행하고 1세트고요. 일단 2018년 6회 2018년 6회 사무관리론 기출문제입니다. 먼저 풀고 플러스 이제 출제 예상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이요. 자, 행정 효율과 그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규칙상 정책 연구과제 선정 나왔죠? 2018년도에 정책 연구과제 선정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 연구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개념은요. 정책 연구란 자, 중앙 행정 자, 기관의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자,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 연구를 자, 수행할 자와 모험했죠. 연구 계약 맺는 거죠.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그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책 연구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자,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할 그 수행자와 그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정책 연구입니다. 정책 연구. 제외하는 사항들이 있죠. 정책 연구에서 제외되는 사항, 뭐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라든가 학술 진흥법에 따른 학술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 증진 사업 관련 조사, 그다음 예산, 기금 운영, 뭐 집행, 지침상의 기술 전신, 임상 연구와 고객 만족, 전화 친절도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그 다음에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조사 연구 다 제외됩니다. 정책 연구에서 또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그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연구 등입니다. 어쨌든 개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죠. 선정이요. 정책 연구 과제의 선정. 일단 뭐하죠? 정책 연구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네,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그 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요. 자, 정책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자, 포괄 연구 개발비와 사업별 연구 개발비에 편성된 그 정책 연구 대상 사업을 파악한 후에 종합적인 정책 연구 관리 계획을 수립하죠. 그 관리 계획에는 기타 연도 대상, 사업별 과제, 다음 예산 현황, 그 다음에 추진 체계, 그 다음에 추진 방법 및 절차죠. 추진 일정이요. 그 다음에 성과 점검 계획이요. 그 다음에 수행 시 당연히 고려할 사항 등등. 종합적인 정책 연구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인 정책 연구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과제 선정해야겠죠. 과제 선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 연구가 추진되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구과제 선정하여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 연구가 추진되도록 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선정하죠. 연구과제 선정. 자, 연구과제별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죠. 가령 뭐 긴급하게 정책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그 예산 편성에 따라서 특정 사업의 일부로 정책 연구 사업에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 연구를 하는 경우 중 자, 긴급하게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긴급하게 정책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두 번째, 그 어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자,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그죠?
그때는 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정책 연구 선정, 정책 연구 과제 선정이 나왔거든요. 다음 문제 뭐가 나왔죠? 영상회의가 나왔네. 영상회의. 자, 영상회의 의의를 기술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 규칙사항 정부 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는 회의와 그 사용 신청서에 관한 설명을 한 말이 나왔죠. 영상회의의 정의와 목차 나왔잖아요. 그죠? 설치, 운영, 사용 신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상회의는 정보통신 기반이죠. ICT. 그죠? ICT. 정보통신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맨날 하는 거. 이번에 영상통신 나오지 않을까요? 영상회의? 워낙 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회의 정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그 정보통신 기반으로 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자, 1대1 또는 다자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회의로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뿐 아니라 그죠? 문서, 이미지, 그죠? 동영상 등 회의 자료 공유도 가능하죠. 두 번째, 영상 회의실 설치 운영이에요. 영상 회의실 설치 운영해야 되죠. 다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무, 회의 및 차관 회의, 그 다음에 장관, 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장차관, 장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그 다음에요. 둘 이상의 정부총사에 위치한 기관관, 그죠? 둘 이상의 정부총사에 위치한 기관간 개최하는 회의요. 그 다음에 정부총사에 위치한 기관간, 지방자치, 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그 다음에요. 그 밖에 원격지에 위치한 기관간 회의 등입니다. 그래서 사용 신청이요. 자, 정부 영상 회의실에서 사용하려는 기관은요. 자,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총사 관리본부장에 사용 신청서를 하여야 하며 정부총사 관리본부장은 자, 정부 영상 회의실에서 사용 기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면 되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 관리본부장님한테 정부청사 관리본부장님 이름 멋있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장님에게 사용 신청한다. 그래서 그 본부장은 그 정부 영상 회의실 사용 여부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 정도. 네, 영상 회의 나왔고요. 뭐나 문서의 수정, 결제받은 시행규칙사항. 자,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사항, 결제받은 문서 수정에 대해서 기술하자 나왔죠. 자, 결제의 개념 써야 되고, 결제받은 문서의 수정 써야겠죠. 자, 첫째 결제 개념이에요. 결제란 해당. 자,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문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제를 함으로써 자, 문서로서 성립하죠. 자, 그런데 기관의 장 또는 결제권을 위임받은 자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급 보조기관, 보좌기관의 서명을 받는 것은 결제 개념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의사를 결정할 권한 있는 자, 의사를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아닌 자가 한 결제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결정할 권한 있는 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자, 문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제하면서 문서를 성립하는 거예요. 자, 결제받은 문서 수정이에요. 원칙. 자, 결제받은 문서의 그 일부분을 삭제 수정할 때 수정한 내용대로 제작성하여 결제받아 시행하면 되죠. 결제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자, 수정 삭제죠.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이때는요. 수정한 내용대로 제작성하여 자, 결제를 받아 시행합니다. 근데 종이 문서
종이 문서의 경우, 자, 삭제 수정하라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이다. 이때 원안의 글자를 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는 글자의 어떻게 중앙에 가로로 두 손을 긋죠. 쫙쫙 긋습니다. 자로 그어야 됩니다. 두 손을 그어서 삭제 또는 수정한다. 명백한 오류 정정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예요. 근데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경우, 그죠? 문서의 일부분을 수정 삭제하는 경우, 자,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곳에 서명 날인하죠. 자, 문서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이때 그 줄에 오른쪽 여백에 또는 수정한 수를 표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행문을 의뢰, PC가 살짝 맛이 갈 때가 있습니다. 자,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해요? 그 줄에 오른쪽 여백에 삭제 수정한 글자 수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관인 날인한다. 관인 날인합니다. 됐죠? 그래서 결제받은 문서의 수정이 나왔고요. 자, 다음이요. 반복 민원 나왔습니다. 자, 반복 중복을 사유로 민원을 종결하거나 하는 특정한 경우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자, 1번. 자, 반복 중복 민원에 대한 개념 써야겠죠? 그 다음에 그 반복 및 중복 민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설명하고요. 2번. 민원 처리. 법률상 민원 처리 예외. 그쵸? 민원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민원사항 5가지. 뭐가 있죠?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유하거나 국가기밀, 뭐죠?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사재판, 형집행에 관한 사항, 뭐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행정심판, 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심판, 감사원 심사 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불법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민원 처리 아니할 수 있죠. 민원 처리 예외.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그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그 다음에 5번째, 자,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관계에 관한 사항. 뭐 기타, 감사원,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그 2가지는 외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인 간의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그죠? 행정기관 소속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9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일단 반복 민원 개념부터 볼게요. 반복 민원에 대한 개념이요. 자, 1번 반복 민원이란 뭡니까?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민원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중복 민원이요. 일단 반복 민원은 민원인이 한 명이에요, 그죠? 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했어요. 이 민원은 법정 민원 제외입니다. 법정 민원 제외. 중복 민원이요. 중복 민원이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민원이 2개 이상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 중복 민원이죠. 종결 처리 절차. 종결 처리. 반복 민원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죠. 그
그래서 그 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고요. 중복 민원의 경우에도 자 반복 민원 처리 절차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 반복 민원의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 통지하고요. 그 후에 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종결 처리 할 수 있고, 이거는 중복 민원에서 준용한다. 중복 민원 처리 절차. 중복 민원에 있어서도 반복 민원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그 다음에 민원 양가로 2번이요. 민원 조정위원회의 심의요. 자, 그 행정기관의 장은요. 반복 민원이나 중복 민원에 따라 종결 처리하려는 경우 민원 조정 심의에 거쳐야만 하죠. 민원 조정 심의를 거쳐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동일 민원 여부 결정이요. 그 행정기관의 장은요. 23조 1항이죠. 23조 1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뭘 어떻게 판단하냐. 해당 자 민원의 성격 자 해당 민원의 성격 그 다음에 종전 민원과 얼마나 내용적 유사한지 유사성 그 다음에 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죠. 등을 종합적 고려 결정합니다. 자,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 처리에 대한 예외요. 민원 처리에 대한 예외 말씀드렸죠? 5가지. 이때는요, 첫 번째, 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기밀 또는 그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죠. 두 번째요. 자, 수사, 재판 또 형집행 사항 또는 감사원, 감사 착수된 사항. 세 번째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 재판소 심판, 감사원의 심사 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개 더요. 자, 네 번째. 자,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위해서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에요. 5번째, 판결, 결정, 그 다음에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에 관한 사항. 6번째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 7번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번째요. 뭐가 있죠? 사인 간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이런 거는 기억이 날 겁니다. 사생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때 민원 처리 예외죠. 9가지, 5가지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죠. 이거는 저장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사무관리론 기출 받잖아요. 그래서 출제 테마랑 여기서 이걸 굳이 나눈 이유는
이거는 좀 개념 이론, 개념 관련된, 이거는 좀 진짜 실제, 좀 사례나 좀 그런 것들, 예, 조금 난이도도 있는 것들 좀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출제 이력 테마를 들어가면 나올 만한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온나라 지시 시스템과 시스템 연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온나라 지시 시스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고요. 그래서 온나라 지시 시스템과 시스템과 연계, 이거는 일단 개념이요. 개념부터 한번 볼까요? 개념. 여러분 개념만 이거 정리해도 훌륭하죠. 정부 지시 시스템은 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 지식을 통합 연계,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지식을 상호 공유 활용하고 정책 의견을 기반할 수 있는 정부 내 단일 지식 창구 쇠 지식 관리 시스템이다. 주요 기능: 지식 일정 커뮤니티 게시판, 지식 일정 커뮤니티 게시판. 그래서 다시 개념이요. 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 지식을 통합 연계, 정보 지식 시스템. 통합 연계에서 모든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지식을 상호 공유 활용하여 정책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부 내 단일 지식 창구로서 지식 관리 시스템. 지식은 정부 내 그죠? 업무 지식을 통합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그 온나라 문서, 그죠? 그리고 표준 KMS 등 172종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지식 뭡니까? 지식 통합 저장소. 일정이에요. 구성원의 그 스케줄을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업무 행사 등의 순서로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맞춤형 사용자 서비스. 커뮤니티, 각종 지식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그 지식을 공유 활용하는 공간. 게시판이요. 게시판. 의사소통을 이루어지는 데죠. 다양한 의사소통과 각 기관 간 정책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상호 간 정책 정보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공문서 종류. 기본이니까 이거 외우죠. 법규 문서, 그 다음에 지시 문서의 훈지예일이죠.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공고 문서, 그죠? 고시 공고가 있고요. 비치, 민원 문서, 일반 문서가 있습니다. 일단 법규 문서라 하면요, 주로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문서죠. 그래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에 관한 문서. 지시 문서요. 일단 훈령이요. 훈령과 지시는 구별되어야죠. 훈령, 3급 기관이 이런 거 적어야겠다. 적겠습니다. 훈령, 3급 기관이, 그죠? 하급 기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바라는 명령을 말하죠. 지시는요, 3급 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 기관의 문의에 의해서 기관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을 말하죠. 예규요. 행정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의 뭘 기하여?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이고 행정 업무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죠. 이때 법규 문서 제외한 문서를 말하겠죠. 일일 명령, 당직, 출장, 시간의 근무, 휴가 등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이에요. 논란됐던 우리 추 장관님 아드님 그 휴가, 군복무도 지금 일일 업무에 대한 명령입니다. 휴가 볼게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알면 좋잖아요. 일일 명령. 네. 추 장관 아들 딱 떠오르면 좋잖아요. 휴가, 일일 업무에 관한 명령입니다. 휴가 복귀. 공고 문서요.
고시와 공고가 있죠. 이건 뭐예요? 자,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죠. 고시. 고시는 뭐죠? 자, 공고문서. 고시는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개정,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유지하죠. 반면 공고는요,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 효력을 갖습니다. 고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때문에 개정, 폐지되지 않는 한 지속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고와 다른 차이점. 비치.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장, 카드 등의 문서죠.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리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 문서예요. 자, 일반 문서. 여기 각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문서. 대표적으로 회부와 보고서가 있죠. 자, 공문서 종류. 네,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여기는 출제 테마는. 네. 자, 문서 필요성. 여러분들 꼭 정리하세요. 문서 필요성. 문서 기능에. 자, 필요성은 일단 5가지가 있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필요한지. 자, 내용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업무 처리에 대한 의사소통이 대화로는 불충분하다. 의사표시 내용이 증거로 남겨야 한다. 자, 업무 처리 형식상, 절차상 문서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업무 처리 결과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기능이요. 자, 의사기록 구체화.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이요. 그죠? 의사를 공간적으로 확산하는 기능. 자, 의사 보존 기능. 당연히 문서로서 전달된 의사는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죠. 또 역사적, 그죠? 자료로서의 가치를 갖기도 합니다. 멋진 말로 이는 의사표시를 시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멋진 말입니다. 의사표시를 시간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 자료 제공이요. 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참고 내지 증거 자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행정활동 지원 촉진하고요. 업무 연결 조정하죠. 자, 문서로 기한, 결제, 협조 과정 등을 통해 조직 내외의 업무 처리 및 정보 수단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결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규정, 재정 목적이죠.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그 다음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활동, 간, 표, 과, 그래서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그 다음에 재정 목적, 그죠? 목적은 일단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운영,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요.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자,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 업무 효율적 운영 개념이란 자, 조직의 목적,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전반을 효율적 개선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한 각종 관리 활동이죠. 효율적 운영이란 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활동이에요. 첫째, 간소화해야죠. 어떻게 해요? 업무의 간소화. 그죠? 업무의 간소화. 어떻게 합니까? 자, 보고, 결제, 단계의 축소, 그 다음에 전자, 결제 활성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보고서 생산을 지양해야죠. 간소화하려면요. 보고 결제 단계 축소, 전자 결제 활성화, 불필요한 보고서 생산 지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업무 표준화 하려면요. 자, 전자 결제, 업무 표준화. 자, 전자 결제 활성화해야 이것도 전자요. 자, 결제 활성화. 그다음에 업무의 인계 인수 철저. 그다음에 업무의 자동화죠. 과학화. 당연히 전자결제 시스템이요. 전자결제 시스템, 지식행정 시스템, 자, 협업 시스템 등 활용. 그래서 행정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한다. 공유하고 활용하여 정부 내 의사소통 증진한다. 이런 말 써주면 되죠. 그래서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최종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요. 뭐가 또 있을까? 업무의 의, 이런 것들 책 처음에 나와 있는 거, 개념, 종류,
그다음에 지원 업무, 본래 업무와 지원 업무, 그다음에 업무 성격, 자 판단 업무, 그다음에 작업 업무입니다. 기타, 그죠? 발생 빈도에 따라서 일상 업무, 예외 업무, 그죠? 위임 여부에 따라서 고유 업무, 위임 업무, 업무 처리 주체에 따라서 국가 업무, 지방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공문서 처리, 작성. 공문서 작성과 법률상 공문서. 자, 일단 행정상 공문서는 뭐 행정효율, 협업 촉진에 관한 공문서, 제3조에 따른 공문서인데요. 이런 것들은 공문서란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제1호에서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되는 문서. 그 전자문서란 그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수신 저장된 문서. 그리고요. 민권 처리가 아니라 이제 민원 처리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른 공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위변조 방지 조치, 출력한 문서 진위 확인 조치, 그 다음에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 변조 방지하기 위하여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조치 규정되어 있고요. 법률상 공문서에는 형법상, 민사소송법상. 형법상은 그 공문서라 함은 그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 권한 내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민사소송법상은 그 작성 방법의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합니다. 됐고요. 검토협조 1회차에 나왔습니다. 검토협조의 개념에 대해서 절차, 검토자의 검토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형식적, 내용적 검토해야 된다. 자, 검토협조라는 그 개념은 그 보조기관이 소속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직재산, 수직적 합의로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협조라는 것은 기한 내용과 관련 있는 다른 부서나 기관의 합의를 얻는 것, 수평적 그 합의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검토는 그 수직적 합의고요. 협조는 수평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토는 그 보좌기관이 소속 공무원이 기한한 내용을 분석, 점검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직제상 그 수직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협조는 기한 내용과 관련 있는 다른 부서나 기관의 합의를 얻는 것으로 수평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절차는요. 자, 검토 절차요. 여기서 2번 검토 협조 절차. 일단 여기서 검토 절차가 나오겠죠. 검토 절차는요. 기한문은요. 자, 결제권자의 결제를 받기 전에 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검토받겠죠. 그 다음에 협조 절차요. 기한문의 내용이 왜냐면 직제상 그 수직적 합의이기 때문에 먼저 기한문은 결제권자 결제받기 전에 보좌기관이 검토를 받겠죠. 당연한 거죠. 결제권자부터 결제하고 보좌기관한테 결제해주세요 하면은 그 실무 담당자는 네 힘들어지죠. 예, 어떤 조직 생활이든 힘들어진다.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협조 절차예요. 기한문의 내용, 이 행정기관 내 다른 보좌기관, 업무와 관련 있을 때 보좌기관은 협조받아야겠죠. 자, 검토사항, 형식적 측면이에요.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검토사항. 그렇죠? 형식적으로 뭘 검토하죠? 자, 소관사항 검토하겠죠. 소관사항 이미 틀림없는지, 그 다음에 업무의 절차가 틀림없는지, 잘못이 없는지 검토하겠죠. 법령의 형식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자, 내용적으로는요. 자, 법률적 검토에서 자, 허가, 인가, 승인 등의 경우 법정 요건 충족되는지, 그리고 의결기간, 의결사항인 아닌지, 그 다음에 의결은 거쳤는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법정 경유기간 거쳤는지. 행정적으로는요. 검토사항은 자, 공공복지와 관계는 어떤지, 재량의 범위 적합한지, 그 다음에 여론 등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경제적으로요.
예산,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과다한 경비 투입이 요하는 사항이 아닌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요. 국민제한, 그죠? 국민제한 심사, 국민제한 채택 여부 결정. 나올 수 있겠죠? 국민제한은 나올 수도 있을 문제입니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수집 다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볼게요. 나올 수 있으니까. 국민제한 심사 채택 여부 결정 절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와우.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국민제한이라는 거는 뭡니까? 개념. 정부 시책, 그죠?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다음에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해요. 다음의 사항이라는 것은 그 디자인,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거죠. 또는 공무상,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미 확정된 것. 그리고요,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다는 제한 내용과 동일한 것. 안 되겠죠? 이건 창의성이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마찬가지죠.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도 안 된다. 그 다음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이것도 역시 제외되죠. 그 다음에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욕 처먹습니다. 앞광고, 뒷광고 하면 안 돼요. 다음 7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거. 자, 심사요. 심사 기준이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접수한 국민제한의 채택 여부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심사 기준을 고려하죠. 일단 그 심사 기준은 뭐 실시 가능한지, 창의적인지, 효율성과 효과성, 그다음 적용 범위, 계속성, 계속성 끌고 갈 수 있는지 등을 보겠죠. 다음 기관별 국민제한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국민제한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죠. 필요한 경우 기관별 국민제한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관별 심사위원회 인원 구성 기준이요. 이때는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합니다. 이때 국민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이죠. 물론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자, 다음 의견 자료 제출이요. 행정기관의 장은요. 먼저 그 실험 조사 의뢰를 하죠.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국민제한 제외 대상 확인 요청이죠.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제출된 제안이 다른 사람이 취득한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미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특허청장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의 장은요. 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법에서 지급해야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회신할 수 있어요. 회신해야죠. 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내에 회신해야 돼요. 이때 회신에 걸린 기간은 채택 제한 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요. 그러면 결정해야죠. 국민제한 채택 여부 결정. 자, 채택 여부를 행정기관 장은요. 그 결정합니다. 국민제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민제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내용 심사한 후 채택 제한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요. 사실을 제한자에게 알리죠. 자, 이 경우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등 인터넷, 네이버라는 거요.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된 국민제한에 대해서 온라인 국민 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해 채택 여부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실시 예정 시기 통지하죠.
채택 제한으로 채택되었을 제한자에게 알릴 때에는요, 관리기간 범위에서 채택 제한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합니다. 채택 제한 실시요. 자, 행정기관의 장은요, 채택 제한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한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 제한 실시하여야 하고요. 미실시 사유 발생 시 당연히 지체 없이 제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한자에게 통지하여야겠죠. 국민제한심사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려고. 민원 행정에 있어서 여론 수집 절차. 자, 여론 수집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기에 여론 수집이 생명이다. 자, 민원 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절차에 대해서 약수라시 이렇게 나오면 마찬가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다 그냥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말인데 정확하게 써야겠죠. 이런 문제일수록 저는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일수록. 일단 여론 수집이요. 여론 수집. 자, 행안부 장관은요. 자,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렇죠? 필요한 경우, 자,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할 수 있죠. 그리고 여론 수집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의뢰해야죠. 전문기관에. 자, 행안부 장관은 자,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죠. 다 시정조치 요구 및 처리 결과 통보입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해보니 자, 민원행정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그때 국무총리의 승인 받습니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고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야, 시정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처리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국무총리 승인 받아서 껴줘야지, 국무총리도. 그죠? 그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여기까지 봤고요. 민원 행정이랑 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출문제도 봤고요. 그 외에 이제 출제 가능한 거, 뭐 국민 제한도 봤죠.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책 보시면 중앙우수 제한도 나올 수 있어요. 중앙우수 제한. 예, 중앙우수 제한. 그 부분도 중요하다. 별표 쳐져 있었겠죠? 근데 국민제한심사가 아까 지금 우리 봤던 국민제한심사 요게 기출되지 않았습니다. 나온다면은 요게 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40점짜리. 근데 40점으로 나올까요?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40점짜리 나온다면 뭐 국민제한 채택 여부 그만큼 중요하죠.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이 정도 출제 테마 잡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17년 기출문제랑 또 출제 관련된 테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쇼터 대하세요. 더 늦기 전에. 감사합니다.